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슈, 또 어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차트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이런 코너입니다. 코미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코로나19 진통제, 이게, 파키스탄에서 식약청 임상 일상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데일리의 출처고요. 이 박정수 기자님이 글을 잠깐 살펴보면 코미팜이 코로나19 감염 중등증 환자에게 진통제인 이 파나픽스라고 그래 PX1인데 이거를 경고 투여하는 두 개의 코호트에 대한 파키스탄 식약처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코미팜 측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이 파나픽스의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는 복용 용망한 결정이 임상 시험의 목적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델타 변이 등으로 호흡곤란이나 근육통, 관절통 등 증상이 있는 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주 주가가 좀 좋고 그럼 좋은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5% 올라가는 동안 거의 뭐 거꾸로 마이너스 35%가 떨어질 정도로 올해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코미팜도 이거에 반해서 크게 거꾸로 올라가거나 이렇진 않고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물 때 같이 무너지듯이 역대적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죠. 이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 2월달, 3월달쯤에 굉장히 잘 올라갔었어요. 저점이 19년도에 이 9,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29,000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의 뭐 한 달도 쉬지 않고 빠질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대바닥을 찍었는데 물론 대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싼 편 이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세는 굉장히 우하향인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다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반등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하향 완화 중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구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나 저번 주에 최저점을 찍었죠. 일봉에서도 최저점을 찍고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옆으로 가서 가파르게 21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격이 모여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따라서 오늘 저런 이슈와 함께 한 4%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 옆으로 가다 20선 돌파 안착해주는 이렇게 좀 가격의 안정감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코미팜 같은 경우는 안 그대로 주가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 제약바이오 전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더 좀 빨리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코미팜에 관련해서는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는 아직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순간 급등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기적인 추세를 확증시켜주는 5주선의 돌파 안착 이런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시간의 상황을 보면 좀 올라가 있긴 한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물론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재와 함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 이런 구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 이때도 보면 결국은 5주선의 돌파 안착 중기 추세를 확증시켜주는 5주선의 돌파 안착과 20주선까지 깔끔하게 모아놓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이격이 모여서 올라가는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에 관련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보면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다나테인과 근본적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 한국경제에 출처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다나테인은 자연재생 능력을 20배 강화한 신약 후보 DRT101이라고 그래. 이걸 기반으로 골관절 재생을 유도하는 근본적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앞서 골관절염 수염 진통제 신약 아셀렉스를 개발했는데 다나테인에 투자하고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사실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당연히 바이오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닥권을 찍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이 참 안타깝긴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 무너졌을 때 저점이 4,200원인데 6,800원이면 해대도 너무한 거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단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간 올라갈 수는 있어도 추세를 확증시켜주는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리고 있고 주봉에서는 일단 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9월 24일 날 턴 시도가 있었어요. 이럴 때 바로 20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돌아다가면 추세가 완벽히 턴이 되는데
다시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주봉에서 쌍바닥, 완바닥, 투바닥을 그려놓고 다시 추세 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5주선을 돌파해 놓으면 역시나 추세 턴이 이뤄질 확률이 높고 대바닥을 찍은 만큼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월봉에서 5개선 반착할 때까지는 아직은 추세가 깊숙이 하향인 이런 상황이 되고 주가가 좀 저점인 건 맞아요. 굉장히 낮게 지금 완바닥 이렇게 보면 이때 주가가 언제 회귀한 거냐면 17년도에 주가를 회귀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낮은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턴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12일 날 그게 급등한 적이 있어요. 18%까지 급등하고 쭉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는 구간. 오늘 같은 날 20일선을 깨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은데 깼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예전 바닥, 즉 투바닥 정도 찍으러 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보기 전에 G3 BNT 먼저 볼게요. G3 BNT가 HLB 테라피틱스로 바뀌었죠. 이런 G3 BNT, HLB 테라피틱스가 교모세포증 신약 후보가 이 생존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신경종양학회에서 연구자 임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죠. HLB 테라피틱스, 이 미국 자에서 어블라토가 개발 중인 교모세포증 신약 물질 OKN00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신규 교모세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 임상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고 25일 오늘 밝혔죠. 미국 신경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바로 밝혔습니다. 예전에 이 G3 BNT는 제가 이제 HLB 살펴볼 때 HLB 테라피틱스도 같이 꼭 보는데 사실 월봉에서는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턴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미팜이나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바로 이런 구간, 이렇게 5개월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이 필요한데 G3 BNT는 이 과정을 거쳤는데 3개월 전에 이렇게 HLB에 피인수된다는 소식과 함께 잘 올라갔고 지금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주봉에서 이렇게 5선 근처에 있는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보면 20주선까지 빙글 돌아가주는 중장기적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죠. 중장기적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 매수 타점을 하단에 있을 때 잡으시면 그래도 제법 좋은 수익이 나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 5일선 돌파해줬으니까 내일부터 20일선 안착 이렇게 주면 역시나 이 추세를 꾸준히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차트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면 결국 모더나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잘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죠. 또 우리나라 바이오업계 1위 회사이기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그린라이트와 mRNA 백신 생산을 협력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프리카 임상 계획이 있고요. 한국경제 출처고요. 잠깐 기사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메신저 리보엑산 mRNA죠. 이 백신 제조사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와 손잡고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mRNA 백신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린라이트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의 원료 의약품 위탁 생산에 대한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이 제약회 대장주죠,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 이 방향키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꾸준히 우상향 중이죠. 사실은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 이렇게 한 두세 달 이렇게 쉴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쉴 때가 있는데 이 쉴 때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 추세선이 바로 이렇게 20개월선이죠. 물론 모든 지표가 항상 이런 걸 말해주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 이게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저번 달에도 꼬리 달고 잘 지켜졌고 이번 달에도 일단 꼬리를 달고 지켜졌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중장기적 수는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최초에 이렇게 5개월선을 깨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주봉에서는 일단 이번 주에 5선을 돌파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해주면 예전까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현재 우리나라의 이 KLX 헬스케어 지수 자체, 바이오주들 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종목을 제외하고 전부 다 크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제일 또 많이 올라왔던 게 제약 바이오주들이에요. 이 코로나 관련 특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좀 심하게 부침을 겪고 있는데 또 언제까지 주가가 떨어지도 않듯이 KRX 헬스케어 지수 제약 바이오주들도 언젠가는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많은 이 종목들이 거론되죠. 전기차라든가 메타버스, 그렇지만 인류의 건강하고도 관련된 제약 바이오 주식들도 결국은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 이런 게 약하지 않죠. 해마다 쪽파 터뜨리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모습 속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살아났으면 하는 이런 좀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